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극심한 복부 통증. 오른쪽 윗배가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 통증은 출산할 때의 고통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정말 진짜 고통이 심했어요. 이 담석이랑 그냥 딱 통증이 오면 숨을 못 쉴 정도로. 통증의 원인은 담석증. 다소 생소한 병명이지만 국내 발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즙이 이 관을 통해서 응급실에 왔을 때 어땠어요? 예. 되게 아팠어. 주로 심한 복통과 의식 저하 상태로 응급실을 찾는데요. 특수 내시경을 사용하면 큰 절개를 하지 않고도 몸 안의 담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담석이 생겨서 그 담도의 흐름이 막히게 되면은 간 전체에 이런 세균이 자라는 그 담도 폐혈증이 올 수가 있고, 그 폐혈증이 오면은 또 쇼크로 이어져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몸 안에 생기는 치명적인 돌. 담석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양주일 내과 전문의와 함께 담석증 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상목 씨는 위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담석증 진단을 받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죠. 내일 점심부터 엄청 이렇게 많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소화 불량이라든지 뭐 위궤양 이런 위염 같은 느낌. 소화불량 같은 증세가 땅가땅하더라고요. 네, 소화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위궤양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년간 소화불량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때마다 소화제 처방을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는데요. 내시경을 해봤는데 이상이 없길래 이제 CT 검사를 하였고, CT 상에서 이게 담도 쪽에 이런 미세한 결석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화가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담도 끝부분에 작은 담석이 걸려 있습니다. 담낭 절제술로 담석을 제거한 지 5년. 정상목 씨는 당시 몸에서 빠져나왔던 돌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담도에서 담석증이 발견됐는데요. 평소 회를 즐겨 먹는 식습관이 담석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시경으로 이제 담도를 들여다봤을 때 간 디스토마가 담도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민물회가 이제 안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해서 그런지 이런 내시경을 했을 때 이제 간 디스토마 균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하지만 적어도 이제 노인들에게 많이 생기고 이 낙동강 하구 지역에서 이제 담석이 많이 생기는 걸 봐서는 적어도 한 20% 이상은 이제 민물회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담즙이 만들어지고 담도를 따라 내려와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소화관으로 배출됩니다. 담즙이 흐르는 경로 어디든 담석이 발생할 수 있죠. 담도에 있는 돌은 치료 후 5년 내에 약 10%의 환자에게서 재발이 일어나는데요. 정상목 씨는 담즙이 내려오는 담도 부위에 담석이 재발해 내시경 담석 제거술을 받게 됐습니다. 담도 입구인 유두부를 절개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면 바스켓을 이용해 담석을 제거합니다. 모래 알갱이처럼 작고 많은 양의 미세 담석들이 제거됐습니다. 내시경 쪽 담석 제거술을 이렇게 시행해본 결과 이 담도 안에 이제 미세 담석들이 이제 담도를 막고 있어서 이거를 제거해서 앞으로 이제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좋아질 걸로 기대합니다. ERCP라고 하는 내시경 시술은 일반적인 위대장 내시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내시경은 이제 카메라가 앞쪽을 보고 있지만 이 내시경은 이제 담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한 내시경이고요. 카메라가 있고 이렇게 석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팔처럼 워킹 채널이 있습니다. 이 이봉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넣는데요. 부속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워킹 채널에 바스켓이나 풍선 카테터를 용도에 맞게 장착해 담도를 절제하지 않고 담석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담도 자체가 우리가 해부학적 위치상 그 배의 아주 깊숙한 부분에 위치해 있고, 특히 담도라는 곳은 장기는 일부가 이제 췌장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까지 이제 절개를 해야지 담도를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매우 수술적으로 위험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적인 담석 제거술 기법이 개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술을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식사는 부드러운 죽을 먹습니다. 사람에 따라 한두 숟가락도 먹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정상목 씨의 먹는 모습을 보니 회복이 빨라 보입니다. 수술 기간도 시간도 짧고 보니까 입원 기간도 짧고 보니까 제가 화요일 날 나가지고 오늘 퇴원하거든요. 그럼 2박 3일밖에 안 걸리니까 엄청 좋은 거죠. 환자 입장에서 봐서도. 며칠 전 극심한 복통과 의식 저하 상태로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한 한창숙 씨. 고령의 환자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응급실 왔을 때 배 많이 아팠죠, 그죠? 이거 되게 아팠어. 어머니 이제 저번 주에 오셨을 때는 이제 주말 사이에는 의식도 별로 없었거든요. 의식도 없고 거의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혈압이랑 이런 거를 좀 치료하고 이제 좀 상태가 좋아지셔가지고 오늘 시술하시는 거거든요. 담낭에 생긴 담석이 담도로 내려와 담낭염을 유발한 상태였습니다. 막힌 담도로 인해 담즙의 배출이 어려웠는데요. 옆구리를 통해 담낭과 연결하는 배액관을 삽입해 담즙의 배출을 유도합니다. 손 따고 약 먹고 이러면은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민간요법도 안 듣고 동네 내과에 가서 처방받아온 약도 안 듣고 계속 이제 밤새도록 배앓이를 하는 거예요. 담석증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가 왔습니다. 담석증을 오래 방치하거나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생기는 폐혈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령 환자에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담석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담즙이 이제 고이게 되고 이 고인 담즙에서 이제 세균이 자라게 됩니다. 이 세균이 자라면은 세균이 이제 그 간을 통해서 또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고요. 세균이 이제 피 속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를 제가 흔히 이제 균열증 또는 이제 옛날에는 이걸 폐혈증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폐혈증이 오게 되면은 이 세균이 혈관을 자극해서 이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흔히 폐혈증 쇼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고령에는 콜레스테롤 분비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담즙 생성이 감소하면서 담석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시술에 앞서 세균으로 오염된 담즙을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생리식염수를 반복적으로 투여해 남아있는 세균도 깔끔하게 씻어내죠. 시술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루빨리 담석으로 꽉 막혀있는 담도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폐혈증으로 낮아진 혈압 수치가 정상이 된 것을 확인하고 시술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십이지장벽이 약해지는 개실이 문제입니다. 담석을 제거하려면 담도 입구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 앞을 개실이 막고 있는 상태였죠.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장벽이 노화가 되어서 이렇게 개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실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성공적으로 시술이 끝난 경우도 많지만 간혹 이렇게 담도 입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랑데뷰 시술을 이용해서 담석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영상의학과의 협진으로 랑데보 시술을 진행합니다.
배관을 연결했던 부위로 가는 도관을 삽입해 담도의 입구를 찾습니다. 담낭관을 통해서 위로 들어가 마침내 담도를 찾아내는데요. 담도를 찾으면 내시경으로 동시에 접근해 풍선을 확장시켜 담석을 제거하죠. 크기가 꽤 큰 담석들이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이 담석들 때문에 하늘이 노래질 만큼 극심한 통증을 느꼈던 겁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한창숙 씨를 괴롭혔던 많은 양의 담석이 모두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수술을 피해서 이런 다급한 상황은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처음 시술을 시도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습니다. 식탁 위엔 죽이 아닌 밥과 고기 반찬이 놓여 있는데요. 우려보다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다 났었어. 교수 났지. 났으려고 왔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자리에 이게 와상 상태로 계셨는데 그래서 기저귀도 차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기저귀도 안 차고 스스로 화장실도 가시고 너무 좋아져서 기분 좋아요. 늦은 밤, 진료를 마친 양조일 과장이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요. 내과 의사로 오랫동안 환자들을 치료해온 아버지 양홍석 씨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로 이제 돌을 깨가지고 그 돌이 이제 그 깨지면은 이제 나중에 ERCP로 돌을 빼고 이렇게. 그렇지. 예, 그런 반찬이 방법이 또 일부는 흘러나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있다 보니 어려운 환자 케이스를 만들 때나 치료법에 대한 고민으로 종종 아버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대로 이렇게 이 분야에 좁은 분야에 전공을 하고 나니까 내로서는 정말 참 보람을 느끼고 물론 큰 사업을 해서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 그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의 이제 그 오래된 경험과 그 아들이 가진 새로운 기술을 합쳐서 우리가 환자 진료에도 도움되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그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의사의 꿈을 키웠고 자연스럽게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이제 위태위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밤사이에 병원에 불려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뭐 365일 이렇게 전화를 켜놔야 되는 그런 이제 직업이라서 이제 매우 고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ERCP 시술을 받고 환자가 정말 금방금방 좋아지는 그런 시술인데 그런 그 삶을 사시면서 매우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좀 힘들고 이제 좀 수련 기간이 길었지만 이 전공을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김성미 씨는 극심한 상복부 통증과 의식 저하 상태로 위급하게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김성미 씨는 폐혈증 쇼크로 인해 혈압이 70에 50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혹 때문에 이제 담도가 막혀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반복이 되고 지금 이렇게 좀 이 바늘 꼽았다가 또 다시 아픈 것도 이게 담도가 계속 막혀서 이렇게 이런 증상이라서 네. 아마 이게 수술을 해야지 이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전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한 느낌을 호소했었지만 증상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는데요. 최근 들어 증상이 부쩍 더 심해졌습니다. 한 3일 전부터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힘이 빠지시고 또 이렇게 식은땀 흘리시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했는데도 차도가 없었어요. 간 내 담도가 부어 있고 왼쪽 담도에는 경미한 협착도 발견됐습니다. 일단 내시경적으로 이 협착 부분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 판단이 서서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그 ERCP라는 그 내시경적 시술을 통해서 또 내시경 속에 또 다시 내시경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담도 내시경을 통해서 이 병변 부분을 다시 관찰을 하였고 이 병변에서 담도 종양으로 보이는 암 조직이 발견이 되어서 자세한 확인을 위해 담도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종양 부위가 발견됐습니다. 담석증 치료는 내과와 외과의 협진이 매우 중요한데요. 담도 내에 발생한 종양 문제는 일반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담도의 점막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한 변화를 발견해내기가 CT나 MR에서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타 병원에서는 그냥 담관염이라고만 진단이 됐던 상황이라서요. 저희 쪽에서 이제 스파이글라스라고 해서 이제 미세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두상 용종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아주 저희 쪽에서 잘 진단이 됐고 그거에 맞게 적절한 처치가 지금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왼쪽 간의 일부를 절제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이동하는데요. 종양에서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고 일부 출혈도 있어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세포가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미경으로 확인을 또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암 전 단계 병변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지금 간외 담도까지 다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새로 담즙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초기에 담도암이 발견돼 수술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 술,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던 박순달 씨에게도 질병은 찾아왔습니다. 담도암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였는데요. 빠른 발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걸음도 조금 이제 처음 가면은 조금 빨라지고 이제 걷는 것도 배도 좀 아팠는데 배도 덜 아프고 이제 하루하루가 뭐 좀 다르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만약 발견이 늦어 담도암이 진행됐다면 채 1년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뭐 이래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이나 이래 위 경련이 일어나면서 위가 막 아프면은 막 꼼짝도 못 하고 이래 누워갖고 그래갖고 한 2시간, 3시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하나도 안 아픈 거래. 그래서 또 먼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위 경련이 일어나서 그러는가 보다 이래 생각 이리저리 그리 세월 갔는기 얼추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흘렀어요, 세월이. 복부 CT상 담도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CT나 MRI 상에서는 명확하게 이 기시부가 어딘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내시경 중에서 이제 담도 속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이 있습니다. 담도 내 내시경이라고 하는데 그 내시경을 통해서 그 종양의 기시부를 찾아서 또 거기서 또 조직 검사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적절한 부분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좋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담도 내시경을 통해 종양의 위치가 왼쪽 간 안쪽 담도 기시부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제거 가능한 메탈 스텐트를 삽입해 점액질의 담즙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 좌측 간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이 한 달이 지났고 지금은 예전처럼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CT를 찍었는데 CT에서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괜찮으시고요. 그 우리가 이제 왼쪽 간이 절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오른쪽 간 잘 괜찮고 뭐 좁아지거나 그런 소견도 안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뭐 암으로 안 가서 막 안 퍼지고 항암 치료도 안 받고 해서 너무 막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라고 그래서 아주 다행이죠. 예. 많아졌어요 갑자기. 황달과 복부 불편감으로 이상을 느껴 일찍이 병원을 찾은 것이 좋은 치료 경과에 도움이 됐습니다. 채소도 이렇게 모여야 된다고 하고 뭐 이제 미세한데 점액을 많이 분비해가지고 얘가 황달을 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게 그렇게 점액을 많이 분비해서 황달을 유발하니까 저희가 찾아내기가 참 어렵죠. 그게 담도암으로 진행됐다고 진단이 되면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주변에 임파선이나 딴 데 전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조기에 발견됐고 암 전 단계에서 발견된 게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행운인 거죠.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수수로 달라진 박순달 씨의 밥상인데요. 그동안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피했던 반찬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서울 올라가도 돈도 많이 깨지고 이제 뭐 이 병도 막 어려워가고 또 그쪽에 올라가도 이게 어려워가지고 또 뭐 찾을지 못 찾을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내가 찬스에 이제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잘 된 거지. 예. 뭐 평생을 그리 일하면서 살아나갔으니까 집에서 조금 이제 쉬면서 뭐 그렇게 이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 보내야지. 이수경 씨는 구토와 복통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첫 내원 당시 간 수치가 정상의 7배 가까이 높아져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은 상태였는데요. 여기 여기 아파. 가까운 데서 약은 참 먹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아파서 그냥 왔어요. 담낭 속에도 담석이 있었고 담도에도 담석이 꽉 차 있어 담도의 끝부분을 막고 있었습니다. 담낭 속에 있는 담석에 대해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가 고령인 관계로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보고 꼭 필요한 경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담석이 발견된 곳은 2군데지만 2군데 모두 시술을 하기엔 고령의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삽입해 담도 속에 있는 담석을 제거합니다. 무려 2cm나 되는 큰 담석이 제거됐습니다. 수술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고령인 만큼 회복기 동안 컨디션을 되돌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담도에 있는 큰 담석이 잘 제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 같은 이런 소화기적인 증상 없이 잘 생활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3일 후 이수경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표정에서 한결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아직 회복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씩 미음으로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아파갖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안 아프세요? 이제 속이 좀 미스그려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아픈 건 없어요. 여기 우리 해서 그렇지. 괜찮아지야지. 그래도 병원까지 왔는데. 소화불량과 복통은 흔하게 위장질환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담석증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방치하면 폐혈증이나 암으로 발전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인 만큼 통증이 느껴진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지하게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소화불량이 있고 복통이 있는데 이런 내시경이라든지 다른 이제 소화제 같은
이런 일반적인 치료에도 계속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런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이제 CT라든지 이런 초음파 같은 또는 피검사 같은 이런 또 다른 검사를 해서 혹시나 난 담석증이 아닌지 한번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이렇게 진단할 수 없는 게 이 담석증이라고 생각됩니다.